박시백의 고려사 이번 시간에는 견훤과 왕건이 주고받은 서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공산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견훤이 왕건에게 서신을 보냈는데요. 자, 이 서신 내용 화면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견훤 자신이 왜 내가 군사를 일으켜 서라벌을 점령하게 됐는지 그 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면 지난번에 신라의 재상 김웅념 등이 조카를 서울로 불러들이려 하자 작은 자라가 큰 자라의 소리에 응하는 듯 하였소. 허나 이는 종달새가 매의 날개를 찢으려 함이었으니 반드시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사직을 폐허로 만들게 될 것이요. 조카는 나의 충고를 살피지 않고 왕위를 노리고 여러 방면으로 침노해왔지만 내 말머리도 볼 수 없었고 내 소털 하나도 뽑을 수 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일단 신라와 고려를 자라에 비유해요. 그리고 이 신라와 왕건이 손을 잡은 것은 종달새가 매의 날개를 찢으라는데 매는 자기를 말하는 그렇죠. 거죠. 후백제. 그래서 결국 이러한 그 신라와 왕건이 손잡은 것은 결국 백성과 사직을 저버린 그런 행위다라고 맹비난을 하고 특히 여기서 딱 그 정말 이 용어를 우리가 한번 보면 조카라고 하거든요. 네. 왕건을 이 조카라는 말은 신하들 사이에 서로 삼촌 조카가 높이는 아니라. 말, 예, 조카, 네. 발 아래 발 아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왕건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신하로 보는 그런 의도가 강하게 있는 바로 이런 용어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점에서 있네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견훤이 왕건을 낮추어 보는 그런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내 말머리도 볼 수 없었고 내 숫털 하나도 뽑을 수 없었어. 이거 어디 나한테 게임이 되냐 그런 얘기잖아요. 네. 거기다가 내가 기약하는 것은 내 화를 평양성 물루에 걸고 내 말이 덩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그야말로 이제 왕건도 자신이 꿈꾸는 가장 큰 염원이 삼한의 통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견훤이 삼한의 통일의 적임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왕건한테 선언하는 얘기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이 공산전투에서의 승리는 견훤한테 엄청난 자신감과 함께 이제 내가 내일의 패자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안겨준 것 같아요. 참 문장이 예사롭지 않아요. 견훤이 직접 썼을까요? 뭐 그러지는 않았겠죠. 네. 견훤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고. 네. 원래 이제 무장 출신. 네네. 이때 견훤 밑에 최승우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네. 이 신라 말기에 이제 그야말로 문한으로 이름을 떨친 사람들 중에 최시성 가진 사람이 셋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대 삼체 혹은 남할 삼체, 신라말의 삼체다. 신라말의 삼체다. 네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최치원부터 시작해서 최승우, 최원희 이 세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최승우가 쓴 것으로 보통 이제 추론을 합니다. 네. 최승우라는 인물도 당나라에 가서 이제 거기서 급제하고 거기서 벼슬 하다가 들어와서 봤더니 나라가 이제 엉망이거든요. 이와 같은 혼란기를 이 사람은 어떻게 보았냐면, 이와 같은 혼란은 당대의 어떤 걸출한 영웅이 이제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쭉 나와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다가 이 난국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인물은 견훤이다. 이렇게 판단 내리고 견훤은 수하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직접. 네네. 그래서 견훤 시절에 있어서의 주요한 뭐 외교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도맡아 아마 담당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승우라는 인물은 견훤의 대표적인 참모라는. 이 최치원은 특히 당나라에 그 유학을 해가지고 빈곤과에 합격을 하고 그 당시에 정말 엄청난 문장가로 이름을 날리면서 토황소경. 그 당시에 황소라는 농민 반란이 일어나요. 황소가 주동자를. 정작 신라에 돌아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앞으로 신라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라는 이런 시무책을 올렸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은둔 생활을 하는 거죠. 이 최원희도 당나라에 가서 장원급제까지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신라에 돌아온 후에
경순왕이 왕건에 기부할 때 바로 왕건의 소위 말하는 그 정말 참모 역할, 그리고 특히 이 태자 교육과 이 명문장 같은 거 쓰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최원희는 왕건의 참모로 활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최순가 쓴 것으로 추정하는 이 견훤이 왕건에게 보내는 편지. 제가 만약에 왕건이었다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정말 하룻밤은 출로 지새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답장을 저 같으면 안 보냈을 것 같은데 왕건의 답장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 보내요. 일단 예의를 갖추면 말문을 열게 됩니다. 이 조카께서 자세한 사정을 적은 글을 공손히 잘 받았습니다. 왕건이 잘 받았다. 좋은 말씀과 가르침 잘 받았습니다. 일단 예의를 갖춰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예전에는 상보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이제 같이 조카라고 그렇죠. 하네요. 예? 뭐 이것도 좀 당신도 달라진 거. 조카라고 부르는데 예. 나도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뭔가 좀 이제 뼈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내전을 종식시키고 나라를 재앙으로부터 구해내기를 바랬어. 그래서 이웃과 친목하고 우호적 관계를 맺은 결과 수천리에 걸쳐 백성들은 농사에 안착했으며 7, 8년간 군사들은 한가하게 휴식을 취했어. 자기 업적을 예. 잘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의류년, 바로 이게 925년에 일어났던 조물성 전투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일이 벌어져 결국 전쟁에까지 이른 것이요. 처음 조카께서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앞으로 내달았지만 이는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아서는 것처럼 당치 않는 일이죠. 이거 지금 사자성어로 많이 나오죠. 그렇죠. 당랑거철. 애당초 이는 모기가 산을 짊어지려는 줄이었다. 이거 아주 좀 상당히 좀 모욕적일 수 있는 이 왕건에게 견훤이 이 자라와 너는 자라다 때 공갈이다. 예, 이거를 사마귀하고 모기로 응수했으니까 더 세게 이제 친 편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왕건의 편지 그리고 이제 이 견훤의 편지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같이 읽어보면. 그러니까 사실 뭐 대놓고 뭐 욕은 할 수는 없고 정말 이 당대 최고의 문장가들과 얘기하면서 정말 수준 있는 그런 응수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보면 지금의 정치 문화보다 훨씬 이 측면만 보면 수준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그렇죠. 요즘에 이를테면 그 각 정당들의 대변인 성명이나 보면 너무 거칠잖아요. 예. 굉장히 문학적이면서 하지만 비웃을 건 충분히 비웃고 예. 수준 있는 조롱. 예, 그러면서 할 말 다 하면서 자기의 명분은 명분대로 살리고 예.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 당시에 견훤과 왕건이 서신을 주고받았을 때 이 정세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이 당시에 이제 그 후백제는 신라의 강주, 지금의 이제 진주 지역이 상당히 저 남쪽 지역까지 이제 뻗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차지를 했고, 여기에 이제 왕건 역시 이제 공세로 전환을 해서 후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보은 지역, 삼면성을 공격을 했지만 함락을 시키지는 못했고요. 반면에 견훤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지금의 이제 경상북도 군위 지역인 오곡성을 공격을 함락을 시켰고, 이듬해에는 바로 이제 그 순주, 바로 지금의 안동 풍산 지역까지 이제 공격을 해서 이 지역을 확보해 나가요. 이 왕건은 그나마 이제 유군피를 이제 시켜가지고 성주 지역의 후백제군은 물리치기는 했지만 사실 방어책이다라는 그런 뭐 전략이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후백제군이 공세를 취하면서 이 왕건의 고려군은 뭔가 이렇게 좀 방어태세 정도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후백제 견훤의 우위에 비해서 이 왕건의 고려군은 상당히 위축된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기세등등해진 이 견훤에 맞서서 왕건이 과연 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